작년에 그 2024학년도 6월 시험지, 9월 시험지, 수능 시험지를 보면은 이게 기존의 평가원 문제랑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 뭔가가 변했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게 원래는 시험지를 다 펴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등급 컷하고 그 다음에 고득점자 수하고 이런 거를 다 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져가지고 대충 찍을 거고,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다르면 댓글로 이야기해줘. 댓글에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요 시험지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되게 특이했거든. 일단 제일 그게 눈에 띄는 게 이 시험 치고 나서는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100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던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요거에 되게 좀 신경 썼었는데, 이것도 그냥 현상일 뿐이었던 것 같거든.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막 바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요때 좀 시험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주목도가 덜한 게, 요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킬러를 내지 마라, 사교육을 죽여야 된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사실 작년에는 킬러가 나왔냐 안 나왔냐 여기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렸던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이제 킬러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자체가. 근데 요때 6월 시험지에 생각나는 걸 그냥 얘기해 보면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22번이 되게 특이했거든. 난 22번이 특이했던 게 머릿속에 되게 남는데, 이렇게 3차 함수에 이 극대극소가 되는 점이 어떤 열린 구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이게 3차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린 구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게 중요했는데, 좀 하여간 특이했지. 굉장히 특이했어. 그 다음에 그 미적분이 굉장히 많이 이상했지. 일단 원래 도형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도형 두 문제가 없어졌지. 도형 두 문제 없어지고, 28번도 엄청 특이했거든. 28번이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28번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여간 28번이 이상하게 나왔어. 그리고 28번이 30번보다 어려웠지. 이런 것도 없었던 건데, 미적분뿐만이 아니라 확통기하도 다 28번이 30번보다 어려웠거든. 이랬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 두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게 컸는데 이게 둘 다 빠져버리니까 좀 시험지 자체가 엄청 크게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킬러 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9월이 됐는데 9월 시험지는 좀 망한 시험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게 왜 그때 만점자하고 96점 이상, 이제 거의 96점이지. 이제 100점하고 96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험지 자체가 최상위권 변별력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이제 9월 시험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은데, 일단 22번이 이제 이 말이 있었으니까 이제 세무조사가 무섭지. 그래서 이제 엄청 쉽게 나왔어요. 22번이 엄청 쉽게 나오고, 그리고 요 앞부분에서 계산이 좀 복잡했다라는 게 9월의 특징이긴 한 것 같아. 여기 9번, 10번, 11번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복잡했고, 좀 순서 같은 거 뒤집은 거 보였지. 왜 15번이 원래는 수열에서 점화식 문제가 나왔었는데 15번에다가 수투 문제를 받고, 여기 이제 좀 순서 뒤집어 준 거 이런 게 특징인데, 하여간 9월은 그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망한 시험지라는 거, 최상위권 변별에 실패한 시험지다. 그리고 미적분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뀐 걸로 나왔어. 수능도 처음에 풀고 22번이 킬러냐 아니냐 이 얘기만 막 했는데, 근데 22번이 어렵긴 했어. 어렵긴 했고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일단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능 시험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얘도 이쪽 계산이 엄청 복잡해. 이게 나는 수능 시험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인 것 같거든. 이 앞쪽 부분이 계산이 엄청 많더라고. 이 시험지도 보면은 그 기존에 요 이전, 사실 2023학년도에도 이미 변화의 예고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 것들하고 이 세 개는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거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를 물어보면, 일단 내가 느끼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계산량이 올라갔다는 거야. 계산량이 많아졌다는 게 그 세 개 시험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는 학생한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거든. 이제 뒤쪽을 못 풀잖아. 앞쪽에서 막 말리니까 뒤쪽에서 이제 헤맬 수밖에 없다고. 계산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시험지가 엄청 어려워졌다는 건데, 근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산이란 게 사실 마음 먹고 밀면 금방 하는데, 그 계산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순간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케이스를 나눠서 한쪽을 해봤는데 안 돼. 뭐 그렇게 느끼면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지. 근데 맞는 루트를 탔으면 계산량이 작아지는 거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사실 뭐 적분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싫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에서 뭐 2x 더하기를 빼서 적분을 해야 돼. 뭐 2에서 4까지. 이거 되게 하기 싫거든, 이런 거. 이거 되게 하기 싫은데 하면 금방 해, 맞지?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다라는 말도 뭐 좀 개인차가 있긴 있겠지. 근데 내가 느끼기엔 이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간접 출제 범위. 고1 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그 중학교 수학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 뭐 원래 고1 수학이나 중학교 수학은 원래 중요하지. 수학이란 게 이렇게 쌓이는 과목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이 내용들이 문항의 전면에 좀 배치되면서 문제의 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는 작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대표적인 게 일단은 정수 조건, 그 다음에 약수배수 있지, 약수배수 개수를 세라 이런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러니까 기존에도 2차 함수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었어. 근데 작년 수능 14번 같은 거를 보면은 3차 함수가 들러리야. 3차 함수 들러리로 끼우고 2차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든 거거든. 그 정도로 세게 들어온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명제 이런 거. 집합 명제. 작년 수능 22번 같은 거 보면은 뭐 얘를 만족시키는 f의 k-1, fk 플러스 1이었나? 얘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이거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세면은 훨씬 편하거든. f의 k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읽으면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좀 명제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좀 들어왔지. 뭐 포함관계 이런 거. 이거 6월 22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9월 14번이었나? 그거 있잖아. 왜 지수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기 들어오네 안 오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시험지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미적분이 제일 많이 변했지. 미적분은 진짜 많이 변했어. 일단 그 세 문제 빠진 게 너무 커. 도형 2개. 그 다음에 합성함수. 내가 작년 초반에 영상 찍은 거 보면 미적분에 어려운 문제 꼴랑 4개 나오는데 그 4개 중에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나오니까 뭐 다른 문제를 낼 자리가 없다. 이런 거 찍은 적 있는데 과감하게 이게 다 없어졌지. 물론 6월 28번을 합성함수로 보면 이제 그게 마지막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시험지가 이렇게 변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소위 스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사교육식 뭐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 걔네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 사교육식 스킬을 좀 약화시키고 싶어서 시험지를 이렇게 낸 거 아닌가 싶거든.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보면 뭐 3차 함수 비율이지.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수로 쓰는 것도 조금 이것도 스킬이라고 부를 만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것도 좀 약해진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근사라던가 아니면은 n축 이런 거 있지. n축. 그러니까 이제 근사하고 n축을 다 없애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아예 그냥 빼버린 거 아닌가 싶거든. 비율도 옛날보다 쓸 수 있는 게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비율을 못 쓰게 3차 함수 문제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 왜냐면 접선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쓸 수 있다고. 비율을 못 쓰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아예 접하지 않는 3차 함수를 문제로 냈지. 수능 22번도 보면은 그냥 근 3개를 갖는 이런 일반적인 3차 함수 뭐 이런 걸 내버리니까 뭐 비율을 쓸 여지가 안 생겼던 거지. 근데 기존의 22번은 뭐 여기서 접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항상 있으니까 뭐 이걸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산량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푸는 법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이렇게 뭐 비율 치거나 뭐 인수로 잘 쓰면은 되는데 근데 깡 계산해야 되는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차 함수를 뭐 이렇게 쓰는 거지.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3 학생이 이렇게 풀면은 좀 불쌍해 보였다고. 아, 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걸 해놓고 계산을 밀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거지. 이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못 내다 보니까 뭐 다른 데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난이도를 좀 올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 변화의 기저에 이제 요게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
요 스킬 같은 거를 좀 죽이겠다.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이게 소위 3학년을 시작하면 실전 개념이라고 하잖아. 나도 이게 언제부턴가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나도 쓰고 있는데, 이제 고2 때까지 그냥 풀던 거랑 고3 때 수능 문제 푸는 거랑 약간 다르긴 달랐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에다가 소위 이제 평가원의 의도라던가 뭐 평가원스럽다 이런 말 있잖아. 평가원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은 이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약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평가원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라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고2 애들은 되게 착해. 그냥 시키면 하거든, 계산을. 그러니까 내신 문제니까 이제 문제 엄청 풀고, 그러니까 50분 동안 뭐 한 2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계산하는 거야. 뭐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놓고 최고 차원 계수가 1인 3차함수다. 그럼 이렇게 놓는 거지. 그 다음 조건을 가지고 이걸 밀어가지고 그냥 ABC를 구해. 근데 고3 때는 이렇게 안 푸니까, 고3 때는 여기서 접하네. 그러면은 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얘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원래 고3의 미덕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를 좀 약화시켜서 그냥 계산 미는 능력, 이런 게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이건 원래 이제 학생들이 이걸로 꼴값 떠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나도 사실 이런 말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된다. 계산. 그 다음에 뭐 약수배수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7의 배수야. 7의 배수를 이렇게 나열하면 7, 14, 21, 28, 35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뭐 또 뭐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야. 그러면 이제 뭐 얘하고 이런 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세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이런 거를 나도 학생들한테 잘 안 시켰거든. 왜냐면 기출에 이런 게 많이 없고, 평가원의 의도와 맞지 않다, 이제 평가원스럽지 않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늘었어. 이렇게 뭐 세고 이런 거. 그래서 좀 계산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좀 간접 출제 범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킬러가 나왔냐 안 나왔냐인데, 난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계산량이 많아졌다는 거에 비하면 킬러가 나왔냐 안 나왔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하도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좀 내 의견을 얘기해 보면, 6월 22번은 난 어렵더라고. 이 문제가 어려웠고, 9월 22번은 진짜 쉬웠거든. 이걸 킬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수능 22번은 어려웠거든. 그 중에서 9월 22번이 쉬웠다, 수능 22번이 어려웠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물론 이거를 자기 혼자 쉽게 풀었을 수는 있지. 자기는 쉽게 풀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한테 이 문제가 쉬웠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제정신인 사람은 아닐 거야. 그리고 6월은 좀 얘보다는 쉬웠는데 나는 이것도 어려웠거든. 근데 내가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낀 거는 좀 기존 양식하고 많이 달랐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극값이 되는 x값이 어떤 열린 구간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 열린 구간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관찰해야 되는 문제는 기존에 없었거든. 그래서 좀 뭐 이상한 걸 냈네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때는 이제 미적 28번이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좀 이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못 받았던 것도 있고. 근데 요 직후에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엄청 쉽게 나오니까 당연히 수능도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때 킬러 내지 마. 그리고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렵게 다시 내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만이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사실 9월 치고 학생들한테 수능도 22번이 쉽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면 아니 그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는데, 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뭐 사교육 스킬을 쓰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킬러가 아니고, 킬러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걸 킬러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이 킬러라는 게 근데 단어가 좀 안 좋긴 하더라고. 대놓고 대량학사라고 있는데 대량학사라는 것도 킬러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렵긴 했어. 그리고 기존의 양식하고 달랐던 건 사실이야. 맞지? 뭐 접선이나 이런 게 강조되지 않은 거, 접선 인수 이런 게 강조되지 않은 거, 뭐 비율 같은 걸 쓸 여지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스킬을 쓸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출제 양식하고 달랐다. 그거는 동의하는데,
킬러니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킬러지 씨발 어려운 걸 킬러라고 하는 거지.